실시간 스트리밍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를 껐기 때문에 다시 겹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사실 악마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에너지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 내가 물리적인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대 세력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너네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 그런 존재인데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관할하는 어떤 요소다. 사랑, 믿음, 희망, 낙관 등등 이런 자연 법칙의 긍정적인 요인도 지배를 하고 지구와 행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나아갈 수 있게 컨트롤하는 모든 긍정적인 포스가 나의 반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 atoms, 원소가 있으면 원소를 구성하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악마가 관할하는 부정적인 파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신이 지배하는 긍정적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악마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근데 자연 법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는 거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잘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면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정말 선순환, 긍정적인 방식으로 원래대로 지배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니? 라고 이제 나폴레옹이 물어보는 거죠. 정말 쉬워. 나는 안 쓰는 뇌의 공간을 지배하고 움직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소름 돋지 않나요? Unused spaces of human brain. human brain 중에 쓰이지 않는 공간을 침투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공간에 뭘 심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딱 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공간을 하나하나씩 지배를 해나갈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 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비어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목표에 대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라도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뭐냐? 부정적인 씨앗이 자라난다. 이것이 악마가 고백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의 가장 클레버리스트한, 가장 똑똑한 무기는 뭐야?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어. 대표적인 두려움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난, 두 번째가 비판, 세 번째가 질병, 네 번째가 시련, 다섯 번째가 노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등이야. 두려움이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조차 나는 실제 있는 것보다 더 이펙티브하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6가지 중에 가장 너가 아주 잘 유용하게 쓰는 도구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난이고 두 번째가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착각하기를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기다리고 그들이 벌 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 나는 그 누구도 벌을 줄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except 예외는 뭐냐?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마음에서 벌을 주는 것 말고는 내가 어떻게 벌을 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작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계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쯤은 가난이든 죽음이든 2가지의 두려움을 활용해서 인간에 대한 나의 지배를 강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두려움만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면 누구도 실제 변하지 않고도 나는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악마가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느냐? 원래는 내가 모든 인류를 지배했는데 수백 년 전 어떠한 최초의 인간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내가 지배권을 조금씩 잃어버려서 사실 난 이 지배권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와서 지금까지 꽤 잘했기 때문에 겨우 2%만 내 반대 세력들한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겨우 2%만.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 악마에게 지배받지 않는 2%. 그게 누구인지 책에서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나의 적이 인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기 시작하면서 내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그러면 적은 누구냐? 정말 악마의 가장 큰 적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는 생각하는 사람들만은 어쩌지를 못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는 지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내 사고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독립적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계략을 조금 더 말해줘봐 했더니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걸 실패시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춘대요.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하나 병들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역시 생각하기를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이 질병이 얼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식을 하고 내가 건강을 챙기고 내 어떤 배설 기관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또한 악마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많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자꾸 술을 먹이고 과식을 하게 하고 과음을 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만 만들면 그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적,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all who inspire people to think.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inspire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act on their own initiative. 스스로의 어떤 동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내 적이다. 내 가장 큰 강적이야. 왜? 이 인류가 한정적인데 가장 많이 자기 편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그 2%의 사람들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 볼테르, 에머슨, 토마스 페인, 링컨 등등. 근데 나폴레옹이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야. 왜? 나폴레옹 힐도 사람들이 깨어나게끔 자꾸 책을 써서 알렸잖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거를 자꾸 알리려고 하는데 악마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의 최고의 친구다. 가난이야말로 내 최고의 동지다. 왜? 자주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영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부자 사람들은 어때? 부자들도 어, 그들이 축적한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자들은 내 편이고 어떤 부자들은 나한테 엄청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데 사실 부자들 중엔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요. 예를 들면 부자들이요.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무형이든 유형이든 가치를 제공하고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그 만들고 제공받은 그 많은 편의들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건설해서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 모든 산업혁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보게 되고 사람들이 뭔가를 더 꿈꾸게 되면요. 그건 악마가 전혀 싫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나눈 사람들은 악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인을 하는데 술과 담배 중에 어떤 게 더 치명적이야? 인간을 유인하는데 물어보면 담배라고 해요. 왜냐면 담배를 피게 되면 반드시 술을 먹게 되고 그럼 이제 성이나 마약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자주성과 인내심과 참을성을 파괴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라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 나는 너가 죽으면 있는 존재인 줄 알았어. 이 땅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살게 냅두고 이제 죽으면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생각의 자유를 파괴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존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은
악마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위와 계층을 막론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악마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결코 악마가 98%의 인간을 지배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너의 가장 효과적인 술책을 한번 불어봐. 이야기를 해봐. 그게 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나폴레옹 힐이요, 어떤 권위로 악마에게 자백을 강요하냐면, 신적인 권위로 자백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를 뛰어넘는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권위가 느껴져요. 읽다 보면은.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악마 인터뷰를 받아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네가 얘기를 해봐. 뭐 겉으로는 폐하 매저스티 하지만 네 술책을 이야기해 하니까 이 악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큼은 절대 말할 수 없어. 이걸 말하는 건 자살 행위야. 이걸 말하게 되면 나는 수백만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마저 나는 다 잃게 돼. 난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할게. 하면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나눌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어쩌면 이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드리프트라는 단어예요. 드리프트. 그러니까 어떤 습관으로 어떤 원칙으로 인간을 지배를 하냐 악마가 바로 방황하는 습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rift라는 건 뭐냐면 영어 텀으로 moving slowly, 천천히 움직이다. Usually with no one or nothing controlling the direction. 어떤 방향을 컨트롤할 만한 게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drift 하는 건 그냥 방향 없이 쫙 이렇게 밀려가는 거잖아요. 뭐 drift off 하면은 잠들다라는 뜻도 있고 혹은 being blown into piles by the wind. 이게 바람에 의해서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맴도는 거죠. 그런 걸 드리프트 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몽상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 습관을 길들이기 시작하면 나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옥의 문으로 곧장 향하게 돼. 하면서 이제 방황하는 게 어떤 것이고 방황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래서 방황자는 누구냐? 스스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고 지배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저런 생각은 많은데 정작 자기 생각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마저도 내가 제공한 게 대부분이야. 악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내가 준 생각이야. 내 생각을 지 생각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죠. 정신적으로 너무 게으른 나머지 뭔가 내 두뇌를 활용해서 뭔가를 생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방황자라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 이러는 대로 저러면 대로 목적 없이 맴돌고 떠도는 사람들. 근데 이 방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환경인데 유전은 말 그대로 인간들의 약점을 모아가지고 DNA에 넣는 거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환경. 근데 환경을 지배하는 방식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책이 출간이 안 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뭐 말하려고 할 때,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고 말 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혹은, 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숙제를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 통틀어서. 학교 시스템에서 지식을 주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해진 답이 있어요.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거대한 이 교육 시스템이 다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악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이 안 됐겠죠. 엄청난 교육의 비밀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방황하게 만든대요. 키워드는 어렸을 때다. 아기 때 그런 요소들이 틈틈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심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른 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게 유도한대요. 사람들 대다수가 나를 만나는 시점이 바로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해서 그냥 생각 없이 직장 들어가고 평생을 방황하다 가는 사람들도 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떤 한 부분에서 방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부분에서 방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돌려 말하면 어떤 한 부분에서만큼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확하게 행동을 하고 방황하지 않는 자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요. 그 명료한 목표가 모든 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요건 제가 인트로덕션 파트였어요. 이 방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나눠볼 건데요. 너무 쇼킹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순간, 내가 목적 없이 방황하고 드리프트하는 시간이 나도 꽤 있는 것 같은 거죠.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 생각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악마가 지배했던 시간들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정신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목표감이 생겼어요, 삶에서. 매 순간 내가 내 목표에 의해서 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에 의해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지배해 나가야겠다. 단 한 줌의 틈도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매일의 일상을 꽉꽉 이렇게 저의 주도성을 갖고 세우기 시작했고요. 또 두려움이라는 디바이스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못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조장하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악마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또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단 드리프터 방황하는 자가 누구고 non drifter 방황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 리스트업을 해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What to do against drifting. 이 드리프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해서도 나고요. 나를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도 나고요. 나중에 시간, 하모니, 커션 굉장히 악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악마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현상을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유튜브도 새로 또 올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리더님들 반가웠습니다. 네.